오늘은 허스크바나 강북 딜러샵 튜브모터스를 방문합니다.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달려 있어요. 제가 영상을 중구난방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9월 25일 날 얘를 출고를 했습니다. 근데 21년 8월식이다 보니까 딱 3년째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최초 3년째 첫 번째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는 이미 정기검사가 올해 나올 거는 알고 있었는데 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9월 25일날 출고를 하자마자 2주 뒤에 정기검사가 날아와서 10월 25일까지 정기검사를 마쳐라. 그러니까 출고한 지 딱 한 달 안에 정기검사를 마치라고 지금 날라왔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제가 아크라포빅 머플러로 이렇게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크라포빅 머플러를 떼고 다시 순정 머플러로 교체를 한 다음에 정기검사를 받아서 통과시키고 오늘 다시 이제 아크라포빅 머플러로 다시 교체를 해오려고 해요. 이게 지금 되게 번거로워진 이유가 어차피 근데 안 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구조 변경 신청을 해놨는데 구조 변경 검사가 아직 안 잡힌 거예요, 날짜가. 그 바람에 이 번거로운 일을 해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허스크바나 강북 딜러샵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강북 딜러샵에서 머플러 교체 먼저 하고 정기검사 대행업소를 찾아가서 대행을 하고 오려고 해요. 어느덧 한 15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1500km 주행을 했고 탄지 이제 거의 한 달째 되고 있습니다. 이 스바르트 필렌 401을 내가 내비를 제대로 찍었나? 왜 일로 가지? 스바르트 필렌 401 재밌습니다. 이거를 이제 테게로에서 대차를 하면서 스바르트 필렌 401로 마음을 딱 먹고 보니까 24년식이 출시를 했더라. 그리고 프로모션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24년식으로 그냥 살까? 라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운전면허 딸 때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종 소형 따올 때도 보니까 24년식 401을 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빵이 너무 커졌다. 일단 출력 자체는 390마력 390cc로 올라가긴 했는데 잘못 찍었네. 큰일났다. 아무튼 그랬는데 스바르트 필렌 401 2024년식 같은 경우는 계기판도 바뀌었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바뀌었고 일단 370에서 390cc로 바뀌었더라. 하지만 디자인은 모르겠어요. 호불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많이 커지면서 21년식만큼 예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21년식으로 대차를 했고 마음에 듭니다. 다만 얘를 대차를 할 때 다른 기종도 좀 여러 개 보기는 했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작더라고요. 바이크가 작아서 예쁠 수도 있지만 이게 라이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너무 좀 바퀴도 그렇고 작아서 안 예쁜 거는 아니고 예쁘긴 예쁜데 좀 저도 이제 바퀴가 크고 빵이 큰 아이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당장 바꿀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 침착하게 좀 타보면서 바꾸려고 해요. 다음 기종도 또 허스크바나를 탈렌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다만 라이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예쁜 바이크가 많더라. 그래서 예쁜 바이크가 땡기긴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영상 찍으면서 되게 뻘소리를 많이 했죠. 오토바이 처음 산 날 한강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서 만날 라이더분들이 허스크바나 스바르트 필렌 401은 힘이 좋아서 이거를 뭐 윌리 바이크로 쓰는 분들도 계시고 악셀 겁나 빵 땡기면 바퀴가 들릴 수 있으니 주의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영상에 남겼는데 지금 적응을 해보니까, 적응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예. 물론 스로틀을 빡 감으면 애가 좀 빵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바퀴가 막 들릴 정도로 그렇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겁을 먹진 않아도 될 것 같다 라는 게 지금의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뭐 예. 일단 6단까지 변속이 가능하고요. (6단은) 항속 기어라고 하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항속 기어라서 장거리 고속주행을 할 때 써라 라고 이렇게 많이 조언을 들었고, 실제로 도심에서 서울길에서 저는 이제 주로 3단을 사용을 하는 중이고요. 3단이 80km, 한 80km 정도의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4단에서 100km 정도 밟으면 그때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아 변속을 해라는 신호인 것 같은데, 일단 도심에서는 3단 정도만 사용을 해도 정말 충분하다. 그리고 뭐 추월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3단 사용하면 저는 좋았고요. 이제 속도가 좀 붙으면 4단을 쓰기는 쓰는데, 개인적으로 배기 사운드가 3단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러니까 3단에서 4단 넘어가기 직전에 이 특유의 배기 사운드가 너무 예뻐서 저는 주로 3단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3단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요즘은 5단은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3단에서 4단 사이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고요. 보면 지금 이것도 바퀴가 되게 크잖아요. 바퀴가 큰 오토바이가 갖고 싶다. 401에 바퀴를, 큰 바퀴를 넣어볼까. 도심에서 4단 정도면 충분하다. 굳이 뭐 5단 넣고 막 6단까지 넣어가면서 다닐 길이 별로 없고,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6단을 넣기는 넣는데, 워낙 이제 정차를 하는 구간이 많으니까, 신호도 받고 하다 보니까 기어를 넣고 빼는 것만 더 번거로워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그냥 뭐 굳이 뭐 5단 6단 안 넣어도 된다 하시길래 저는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스바르트 필렌 401을 처음 이제 알았을 때 얘 별명이 불빠따라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불빠따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만 불빠따는 아니었다. 아 진짜 개 무개념. 아우. 스로틀 같은 경우도 이제 감을 좀 익히고 나니까 이제 울컥거리는 게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이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제 뭐 추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거나 출력을 좀 한꺼번에 몰았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아쉬움이 없다라는 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심에서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기름통이 9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73cc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기름을 좀 많이 드신다. 그러니까 9리터를 넣으면 제가 딱히 막 몇 킬로 탔나 재가면서 운행을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기름을 어쨌든 자주자주 넣어준다. 한번 타고 나오면 매번 뭐 기름은 어쨌든 주유를 해주는 편이고, 장거리 같은 거 뛸 때 보면 앵꼬가 좀 자주 나는 편이다. 그렇더라고. 이 계기판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막 딱딱 떨어지는 편은 아닌 것 같고, 한꺼번에 막 두 칸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 지금 주행 거리상으로 120km 정도 나오면 120km를 절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계기판의 오일 게이지가 조금 정확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일 게이지가 좀 정확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제 주유를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고급류가 없는 데서는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그 지방 같은 데 내려가면 기름 넣는 게 조금 번거롭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자, 지금 오토바이 검사 대행을 받으러 왔고요. 원래 제 순정 머플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검사를 받고 지금 아크라포빅 머플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구조 변경 대행을 또 맡겨 놓은 상태라서 또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정기 검사를 받아야 돼서 머플러를 지금 교체를 해놨고 정기 검사 대행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온 김에 니그릴 패드도 좀 달아서 이렇게 교체를 해봤는데 꽤 이쁘네요. 검사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검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한 1500km 정도 인수를 하고 나서 더 주행을 했고요. 다음 검사는 2년 후 2026년 10월 25일 전에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다 통과는 됐어요. 그러니까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이게 좀 대기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날짜를 또 따로 잡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제 저는 대행 업체라고 하나요? 거기에 가서 정기 검사를 받았고요. 소음 같은 경우도 여기서 측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소음 말고 배출가스만 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가서 확인을 하니까 소음까지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제 거는 이제 21년식이다 보니까 허용 기준이 여기 105dB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르트 필렌 401 같은 경우는 제가 배기음 들어봐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당연히 뭐 통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뭐 바로 통과를 했고, 뭐 105dB인데 89dB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크라포빅 머플러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굳이 촉매를 막 가득 담아서 이렇게 구변하지 않아도 아마 어렵지 않게 구조 변경 승인까지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그리고 되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토바이 연식에 따라서, 내가 오토바이 처음 출고한 연식에 따라서 배기 소음 같은 경우도 기준이 나눠지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21년식이다 보니까 105dB인 거고,
이제 이후에 이제 출고를 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95dB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출고되는 기본 차량의 데시벨 플러스 5dB인가? 뭐 그렇게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95dB인가? 90dB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알고 일단 머플러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한 보름 전에 머플러를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 요즘 머플러가 소음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요즘 이렇게 기준으로도 어렵지 않게 구조 변경 승인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 거 아크라포빅 머플러도 기본 지금 순정 머플러에 비해서 그렇게 기본 소리가 큰 편도 아닐 뿐더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머플러 튜닝 하시거나 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구매를 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정기 검사까지 다 어쨌든 구매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정기 검사가 나와서 정기 검사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 이제 또 한 2년 동안 재밌게 타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